네, 안녕하세요. 휴림로봇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한 번 단기 평선을 이탈하는 마이너스 7%의 급락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단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던 휴림로봇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망스러운 하루였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휴림로봇 주가의 하락은 단순한 개별 종목 이슈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의 움직임이었다고요. 오늘 시장 전체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가량 하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5%가 넘는 하락이 발생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외인들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매도를 던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유가가 115달러를 넘어섰고 당연히 유가의 상승은 물가의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나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죠. 고용이 나빠진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해야 되는데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도 할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이 됐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증시시장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증시 자체에 외인들의 대량의 매도가 발생이 되면서 하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락에 당연히 마음 쓰이고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 알지만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질 때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앞으로 휴림로봇이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휴림로봇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절망감을 느끼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겠다 눈물을 머금고서 매도 버튼에 손가락을 올리고 계시는 휴림로봇 주주분들이 매도를 하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휴림로봇 힘내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휴림로봇이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까요? 물론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강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휴림로봇 중요 구간 돌파 나오면서 강한 상승 나올 거니까 버텨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잠깐이라도 안도의 한숨 쉬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증시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증시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배신감을 느끼시고 또다시 절망감을 느끼실 주주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다 집어치우고 솔직히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신흥국 시장인 한국에서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됐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나요? 바로 유가였죠. 그런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120달러를 돌파할 것처럼 강하게 상승하고 있었던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100달러 아래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바탕에는 미국이 생산량을 늘리고 사우디가 그에 맞춰서 가지고 있었던 원유를 시장에 풀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게다가 이번 유가 상승을 초래했었던 원유 저장 시설에 진행을 했었던 이스라엘 공습을 트럼프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락 추세의 전환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하락 추세의 전환은 생각보다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생산시설에 공습을 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으로 원유가 공급이 되면서 오늘처럼 급등을 하는 모습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점점 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자본시장은 증시시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 자본이 어떤 섹터로 들어갈까요? 다음 시장의 주도주는 어떤 섹터가 될까요? 저는 로봇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요. 안 그래도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리쇼어링, 미국으로 제조업 시설을 옮기면서 생산 단가가 높아져 있었는데 유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요. 당연히 생산 단가를 낮춰야지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 팩토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에 맞춰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 3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증시시장에 자본이 들어오게 됐을 때 주도주가 로봇 섹터가 될 가능성이 실제로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 자체의 자본의 이탈이 나오면서 강한 하락을 보여줬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완화가 나오면서 자본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는 그만큼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휴림 로봇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오늘 증시 자체에 강한 하락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 5만 주밖에 매도를 던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0만 주가량의 매도가 발생이 됐지만 최근 전쟁 리스크가 발생되면서 휴림 로봇 주가에 강한 하락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이탈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에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섹터로의 수급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휴림 로봇 결국 세력주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공시가 나왔나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다고요. 휴림 로봇의 최대 주주인 휴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의견 거절 판결을 받으면서 펀더멘탈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 휴림 홀딩스가 휴림 로봇을 담보로 자본을 땡겼었다고요. 언제라도 상장사의 불투명성을 핑계로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때는 거래 정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최악의 수를 생각하고 그에 맞는 대응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완화가 자본시장을 증시에 자본을 투입시켰을 때 그 수급이 로봇 섹터로 이동하면서 휴림 로봇의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상승 구간 속에서 우리가 고점의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리스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표가 속에서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들 이탈을 진행할 거라고요. 이 신호가 언제 만들어질까요?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만들어질까요? 아니라고요.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더 이상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상승을 개인들이 끌고 갈 때 그 개인들의 매수세에 외인들이 손바꿈을 하려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고점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요. 당연히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신호를 잡아가는 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이탈 신호가 발생이 됐을 때 실제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고점의 대응 잡을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휴림 로봇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급락이 발생됐다고 해서 혼자서 걱정하시면서 증시시장 떠나지 마시고 제가 위에 개인 번호 위에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휴림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휴림 로봇 정리할 수 있게끔 수급에서 큰 손세력들의 이상 신호가 발생이 됐을 때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물론 우리가 주식에서 100% 정답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급을 보면서 기준을 가지고 정답과 가까운 선택들은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당연히 주가의 급락이 발생이 됐을 때 지지부진하고 있었던 주가가 바닥인 줄 알았었던 주가가 지하층이 있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힘든지 저도 당연히 안다고요. 제가 주식시장에 얼마나 있었는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여기서 매도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반등 나와요. 그게 얼마나 더 참담한지 아세요? 그리고 그 상승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손 놓고 있을까요? 내가 털렸구나. 지금이라도 기회 잡아야겠다. 오히려 고점에서 물리는 판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림 로봇에서는 우리가 무작정 대응을 할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정답과 가까운 선택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급에서의 이상 신호가 만들어졌을 때 실시간 대응법, 고점의 대응 같이 잡아가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휴림 로봇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휴림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세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휴림 로봇 화이팅 힘내자 응원해
댓글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휴림로봇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어요. 결국 증시의 반등이 만들어졌을 때 그 주도주가 누구라고요? 로봇 섹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 로봇 섹터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도 현대차 관련 협력사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로봇 섹터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가 스마트 팩토리인데, 스마트 팩토리에는 양산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아틀라스 양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공급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부품을 과연 현대차가 누구한테 납품을 받을까요? 과연 비싼 미국산 부품을 사용할까요? 아니라고요. 현대차의 협력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로봇 회사로의 체질 개선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훨씬 더 저렴한 파트너십을 이미 맺고 있는 협력사들에게 부품을 납품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휴림로봇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온 종목이니까 종목 명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로봇 섹터로 실제로 수급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 종목을 알고만 있다면 저점에서 기회 당연히 잡아가겠죠. 하지만 모르고 있다면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야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었구나 후회하는 거라고요. 주식시장에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저점에서 기회를 잡아서 이 수익률을 챙겨가는 걸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고 시장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본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곧바로 기회를 잡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휴림로봇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CE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단순한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웨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웨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도 놓치고 현대 오토웨버 구경만 하셨다면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HL만도, 현대오토에버를 놓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HL만도, 현대오토에버 눈앞에서 놓치지 마시고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